사업계획서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인지하셨죠? 사업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을 다 작성했으면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네, 바로 사업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에 대한 소개를 작성하는 란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심사를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을 잘 작성하셨는데 내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게 간혹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배경과 필요성을 잘 알았어. 근데 과연 무엇을 만들겠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하시고 이와 같은 예비 혹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에서는 그 밑에 반드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러이러한 세부 기능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별도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업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 사업에 대한 소개 다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사업에 대한 소개 다음엔 저희가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뒤에는 사업에 대한 차별성도 쓰셔야 되고요. 시장성, 사업에 대한 준비성, 어떻게 해외 진출할 건지 해외 진출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사업계획서를 사무실 안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렇게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발로 쓰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사업계획서 발로 써라. 되게 당황하셨죠, 대표님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발로 써? 그렇게 쉽게 쓰란 말인가? 네, 사업계획서를 쉽게 쓰라는 말도 있지만 발로 쓰라는 건 바로 오피스 공간에서 사업계획 작성하는 뜻이 아니라 내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 그렇죠? 내 사업을 실제로 실현 가능하게끔 사무실 밖에서 필요한 그 누군가, 전문가, 거래처 혹은 파트너를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령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을 하려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요? 제조업은 첫 번째 제품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수 있는 도면,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그럼 그 설계도는 누가 만들어주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드로잉은 창업자가 하겠지만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줄 수 있는 건 설계 전문가가 하겠습니다. 그럼 그 설계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게 사업 계획서의 컨텐츠가 되는 거죠. 네, 사업 아이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조는 일반적으로 금형을 떠야겠죠. 그렇죠? 제조의 금형회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금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금형이 나온다면 금형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런 것도 물어봐야죠. 금형을 만나야 되고 금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생산 공장을 또 찾아가야겠죠. 이 금형을 가지고 이 생산 공장에 갔을 때 실제로 생산할 때 MOQ가 얼마나 되나요? 생산비는 얼마나 되나요?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무실 공간 내에서 노트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발로 직접 뛰어서 현장에 나가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제조업을 사례 들어서 설계도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 뵙고 금형업체를 찾아보고 공장을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죠? 제품을 판매해야겠죠. 제품을 판매할 때 요새 그렇죠, 네이버 스토어팜과 같은 이커머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프라인 같은 유통업체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그런 유통업체를 직접 만나서 유통에 대한 컨텐츠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컨텐츠가 잘 확보된 사업계획서는 너무나 풍부하고 심사위원들이 꼭 감동하는 사업계획서가 됩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사업계획서 발로 써라 그 아주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슬리퍼 같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엄마나 아빠가 신고 아마 이 부분은 아이가 신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발이 360도 돌아가기도 하죠. 그러면 이 제품은 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쉽게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신 대표님은 시니어 분이세요.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정부 지원 사업 5관왕 이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표님을 직접 코칭을 했는데요. 그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었습니다. 그 대표님은 정말 사업계획서를 발로 썼습니다. 어떻게 발로 썼냐면 제가 대표님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대표님, 이 사업계획서, 이 제품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계획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대표님, 이 제품 만들 때 금형비 얼마인가요? 이 제품 어디 생산할 것인가요? 이 제품 생산하면 어디서 판매하실 거예요? 그런 컨텐츠, 데이터가 있어야 좋은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대표님께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 대표님은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어느 날은 금형업체를 가서 만나서 미팅을 하고 데이터를 얻고, 또 어떤 날은 공장에 가서 공장장님을 만나서 사진을 찍고, 또 애로사항을 듣고 이 제품에 대한 단가를 받아오고요. 또 어떤 날은 실제 제품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지만 큰 대형 유통업체를 직접 만나서 이 제품에 대한 유통 협약서도 만들어 옵니다. 이처럼 이 대표님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콘텐츠들을 발로 다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대표님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작성도 좋았지만 사업에 대한 탄력도 받았습니다. 금형업자, 공장장님, 유통업체들은 이 제품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이 자금만 확보하면 내가 다 만들어줄게, 내가 다 팔아줄게, 그러한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발로 뛰어서 이 사업에 필요한 컨텐츠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은 나는 아직 돈이 없어서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나 혹은 전문 기관을 찾아갈 수가 없어. 돈이 있어야 만날 수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고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내 사업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이죠. 직접 만나 뵙고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대표님 또한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표님처럼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동일하게 굉장히 좋죠. 이 대표님은 예전에 보험 영업도 좀 하시고, 그리고 실제 이 플랫폼의 근간, 또 사업에 대한 배경이 되는 그런 일반적으로 막노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공사장에서 작업반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작업반장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플랫폼을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대표님을 제가 멘토링, 코칭하면서 똑같이 숙제를 드렸습니다. 대표님의 이 플랫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대표님의 플랫폼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플랫폼인데, 이런 노동자들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오실 건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님은 열심히 건설사를 찾아가면서 건설사의 팀장님들, 또 건설사의 그런 권한이 있는 담당자들을 만나보면서 일자리를 하나씩 만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MOU라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다 보시다시피 공사 현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없이 저는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미 이렇게 일자리를 확보했습니다는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사업계획서 손으로만 쓰실 건가요? 이제는 손으로 쓴 사업계획서를 잠시 접어두고 현장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고객의 목소리, 그리고 내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발로 뛰는 사업계획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